반갑습니다. 정수기 매니아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수도권 쪽으로 정수기를 갖다 설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인데 지금 최근에 그 서울의 관악구, 그리고 경기도 쪽, 그리고 일산, 얼마 며칠 전에는 제가 인천의 남동구 쪽에 아파트에 제가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를 냉온 정수기를 해서 연결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정수기 현실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요, 기업들이 지나치게 이윤 추구를 향해 가지고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를 무시한 그런 상태에서 정수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많은 지금 크레임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천에 이제 정수기를 설치해둔 그분은 앞에 대기업의 정수기, 직수형 정수기를 썼는데 물에 어떤 비린 맛이라든지 여러가지 안 좋은 상태를 이분이 겪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또 공부를 좀 하고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회사로부터 이제 그 유학금을 갖다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 반품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서 많은 걸 정보를 제가 주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 정수기 현실은, 우리가 한번 세월이 정수기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지가, 제가 원래 26년째 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지금 정수기를 한 지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많은 정수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역삼투압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세라믹 방식, 이 방식이 정말로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데 어떤 그 학자분들이라든지 그 역삼투압 방식을 전문 분야인 부분이 학자분들은 미네랄을 무조건 다 걸러낸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역삼투압 필터도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산업용이 있고요, 가정용이 있습니다.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만들어진 역삼투압 정수기는 일부의 미네랄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정수기 매니아를 통해 가지고 정수기의 위험한 실험인가, 역삼투압이 안전하다는가, 이걸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받아 가지고 220V의 전기를 그 물에다 흘리는 어떤 과정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이 광물질인 미네랄이 없으면은 전해질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 담화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담화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은 약간의 전해질 역할을 하는 미네랄만 있으면은 미네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니까요. 들어 있습니다. 소금도 미네랄의 어떤 결정체 보고서라고 할 정도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네랄이 우리가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미네랄을 흡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먹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운동을 해야 되고요. 햇빛을 봐가지고 비타민 D가 형성돼야지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 미네랄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미네랄이 흡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미네랄 과용입니다. 과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다못해 중학생들도 요로 결석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찾는 그런 일을 허다하게 저는 봐왔고요. 저 역시 요로 결석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물맛이 좋다고 생각되는 제가 알칼리 쪽에 어떤 물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계를 물맛이 너무 좋아서 얼어 복용을 했는데 저도 결석이 생기더라고요. 수돗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응축해서 물맛이 부드럽고 좋았지만 저도 결석이 생겼고, 제가 판매를 했는 제 지인들 몇 분들도 결석이 생기는 상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미네랄이 무조건 풍부하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죠, 현실에서. 그래서 적정량의 미네랄이 뭐냐, 그 적정량의 미네랄은 비가 떨어져서 산천 계곡에 늘어오는 적정량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게 학자들의 어떤 견해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간단하게 걸러서 끓여 먹다 하는 학자는 있어도 지하수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작고하신 전문식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물과 미네랄에 대한 어떤 견해를 이렇게 적어놓은 서술한 책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미네랄도 유기성 강물질과 무기성 강물질이 있습니다. 물속, 흙속, 땅속에 있는 미네랄은 무기성이라 하고요. 그 무기성을 식물이 태양의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유기성 강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기성 강물질은 필요에 의해서 흡수되고 남으면 배설되는 역할을 해주는데 물에 이온화되어 있는 미네랄은 응집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석이 생기는 게 그게 지방이나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그게 광물질의 응집입니다. 응집. 우리가 정수기가 직수형 정수기, 냉온 정수기를 이래 보시면은 온수 쪽에 보면은 하얀 백태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순수한 H2가 거기 조금 묻어 있는데 물이 묻어 있으면은요 순수한 H2가 증발하고 나머지 남아서 미네랄이 자꾸 응집이 되니까 거기에 석회가루처럼 소비자들은 그래 이야기하죠. 그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그거를 다시 싹 갈아서 물에다가 싹 녹이면 녹습니다. 광물질인 거죠. 광물질. 즉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그렇다면은 미네랄을 너무 과하게 먹어도 안 된다는 걸 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저걸 경험을 통하고 또 겪었고 뭐 공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겁니다. 역삼투압 방식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정수기 원리 맞습니다. 지구가 오염이 되면 될수록 마지막에 살아남는 정수기가 역삼투압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세라믹 방식도 있죠. 근데 세라믹 방식은 역삼투압의 다음에 어떤 기공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 원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라믹 정도의 정수기를 핵심 필터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써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기업을 인정합니다. 굳이 역삼투압까지 아니어도 물론 역삼투압이 미세한 기공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수자원에서 유입을 시켰어요. 근데 유입을 시키는데 누군가가 그 상류에다가 예를 들어가 뭐 페인트나 다이옥신이나 패널을 막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러면 페인트나 다이옥신 패널은 어떻습니까? 휘발되지는 않습니다. 휘발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은요 미세한 기공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미세한 기공. 그 미세한 기공이 뭐냐? 정수기 필터에서 가장 미세한 기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삼투압 방식의 필터가 가장 미세한 기공입니다. 그 다음이 세라믹이고요. 그 다음 중공사막, 우리 뭐 나노테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세라믹까지만 인정합니다. 왜? 저는 정수기를 26년 하면서 현실에서 무슨 봤습니다. 뭘 봤느냐? 자, 세라믹까지만 해도요 중급속 스케일이 거의 끼지 않습니다. 냉온 정수기 상위 그 물통을 보면은요. 그런데 중공사막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미세한 중급속이 통과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봤습니다. 그런 중급속이 통과하는 그 필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기를 직수 정수기라고 쓰고 있잖아요. 또 어떤 회사는요 그 중공사막이라는 기공도 없는 그런 정수기도 무수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는 선진국처럼 수자원을 물론 우리 산청거국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좋아요. 물은 좋지만 각 가정까지 유입되는 어떤 과정에서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수기 시장이 발달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정수기 안 쓰고 생수 사면 되죠. 조금 전에 설명했죠. 제가 광물질이 많은 경도가 높은 물을 먹기 때문에 결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자, 간단하게 정수를 해서 끓여 먹습니다 하는 학자는 있어도 생수를 사 먹습니다. 지하수를 먹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경도가 높은 물은 결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돗물도 이왕이면은 산청 계곡에서 흘러 들어오는 댐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댐을 엄청나게 많이 건설할 수가 없는 어떤 환경 탓에 흐르는 강물도 많이 유입해서 수자원에서 유입해서 수돗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페인트, 다이옥신, 패널 같은 거를 수자원에서 과연 그걸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수자원에서도 어느 정도가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을 완벽한 정수를 해서 보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댐이면은 다이옥신, 패널
페인트가 유입되지는 않겠죠. 근데 흐르는 강물은 누군가의 비양심적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유입이 되는 경우는, 그죠? 정수장에서도, 수도사 수자원에서도 그거를 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유일하게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원리라면은 뭐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세라믹입니다. 물론 역삼투압의 단점이 있죠. 우리가 먹는 물이 40%고 60% 이상이 하수구로 버려주는 물낭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지만, 그리고 조금 부족한 미네랄은 음식을 통해 채우면 되니까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역삼투압 물을 먹으면서 부족한 미네랄은 음식을 통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 고객분 중에 교수님도 계십니다. 역삼투압을 인정하고 자기는 역삼투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하고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 교수님은 그렇게 해요.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나는 안전한 물을 먹겠다는 개념이죠. 맞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분은 평생을 역삼투압 말고는 바꾸지 않을 분 같아요. 그분의 친구분은 전공이 화학과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보다는 친구분을 더 인정하겠죠. 근데 겉만 알고 껍데기만 아는 분들은 역삼투압이 미네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산업용으로 이야기하는 거. 산업용은 최첨단 반도체물에 필요한 거는요, 초순수한 물이 필요합니다. 정유수 개념에. 그런 게 이제 미네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해질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은 전기를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간의 소량의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그게 음용 가용한 물로서 허가가 나온 거죠. 그건 허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또 세라믹을 또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세라믹은요 80년이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우수한 필터입니다. 거기에 기술력은요, 물속의 미네랄 밀입자인 물속의 가장 밀입자가 뭐냐? 미네랄입니다. 이온화되어 있는 미네랄. 그 밀입자를 통과시키면서 중금속을 완벽하게 잡아낸다. 그게 최첨단 기술인 거예요, 세라믹이. 그렇지만 그것도 기공이, 제가 역삼투압하고 세라믹하고 이렇게 걸어서 물을 빼보면은 과연 역삼투압이 물의 양이 적습니다. 그 양이 적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체가 그만큼 촘촘하다는 거예요. 기공이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세라믹이고, 그죠? 중궁3막 그 이상으로는 저는 필터라고 인정 안 하고 싶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제가 먹는 물을 물론 중궁3막으로 걸러가지고 끓이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중궁3막까지는 정수기 어떤 기능으로서는 소비자한테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필터를 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소비자를 하여금 그 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정수기 시장은 아직까지 이러다는 거예요. 사실상 선진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NSF 인증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재료도 쓸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이 우리나라 현실이, 저는 막말로 돗대기 시장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정수기 한번 보세요. TV 광고하는 거 보면은 진짜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활성탄 양을 줄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흡착력이 떨어지죠. 선진국에는 안 그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모델을 작게 만들고 필터를 조막대만하게 만듭니까? 주먹만하게요. 대기업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됩니다. 활성탄이 어느 정도의 적정량이 있어야죠. 그래 흡착력이 우수할 거 아닙니까? 수돗물의 염소는 뭐로 잡을 건데요? 활성탄이 잡잖아요. 그럼 미세한 기공이, 역삼투압이 왜 사라집니까? 왜 세라믹을 안 씁니까? 대기업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수한 필터가 있는데 세라믹을 왜 안 쓰세요? 세라믹 제대로 쓰는 기업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중공사막이 아니고요. 역삼투압도 보완을 해야죠. 예? 역삼투압 필터로 양을 다 줄여버리고 물통은 크다랗게 만들어서 물이 미지근하게 고이도록 만들고, 그게 뭔 정수기의 전문회사입니까? 역삼투압 물통을 스테인리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얼음 속에 물이 차게 고여있도록 만들고 밑에 필터 용량을 키워야죠. 그래서 물이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 받치도록 하고, 고여있는 물은 한 바가지만 빼가지고도 순환이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가 2차 오염이 일어나면은 물이 차가운데 2차 오염이 일어나겠어요? 일반 세균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분도 모르면서 정수기를 만들어내는 이 답답한 대기업들, 어느 누가 저한테 소송 한번 걸어서 한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역삼투압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치하고, 소비자들 자동인체 시켜가지고 돈만 빼가면 됩니까? 예? 그래서 크레임 걸려가지고 반푼살에 무수히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돈을 받아야 되죠.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이 시장이 지금의 정수기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중금속 입자는 뭐로 잡아주겠습니까? 기공입니다. 기공. 철저한 기공입니다. 정수기의 기본이 기공이에요. 그 다음이 수돗물, 염소 성분, 휘발되는 성분을 합창하는 건 뭐예요? 활성탄입니다. 그럼 활성탄 양을 줄여야 됩니까? 줄이면 안 되죠. 멤브레인이라는 역삼투압 필터를 용량을 키우고요. 물통을, 스테인리스 물통을 얼음 속에 물이 차게 고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시판하면은 그 기업 제가 인정할게요. 박수 치겠습니다. 그 정수기 쓰라고. 제가 그런 게 없으니까 어제 인천에 제가 역삼투압 정수기 설치해주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정수기는 그 원리로 만들어진 거 아니니까 그 정수기를 제가 개조를 해가지고 역삼투압 방식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충족시키면서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전문가는요, 소비자들을요, 만족시켜야 되겠지만, 그보다는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여기에 적응하라는 게, 이 원리가 정확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응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소비자를 취향에 맞춰가지고 소비자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정수도 제대로 안 되게끔 물속에 비린맛이 나고 중급속 통과 다 시키는 그런 원리 정수기를 만들어내면서 그걸 대기업으로 선전 광고해서 소비자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그래서 제가 정수기 현실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했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